그 당시 MB정부에서 특임장관 지낸 분이죠. 이재호 현 국민의힘 상임고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재호 고문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2010년 8월에 임명장 받고 한 1년 정도 특임장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주십시오. 옛말에요. 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기가 때로 날면 천둥 소리가 나고 거품도 많이 쌓이면 산을 떠내려가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지금 정권이 하는 행태가 꼭 그렇습니다. 지금 사찰 가잖아요. 예. 그는 옛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할 것 없이 국정원의 정보관 또는 조정관이라는 IO라는 게 있어요. 예. IO가 각 부처에 출입을 합니다. 네. 각 부처에 출입하면 자기네들이 들은 이제 이야기 누가 어느 부처에 갔더니 누가 장관이 누가 밥 먹었다 국회에 갔더니 어떤 의원이 누가 이런 자기네들이 일상사 그게 그 사람들의 업무죠. IO의 업무를 그렇지 IO의 업무를 늘 보고해 놓은 것을 그걸 모아 놓으면 그게 일종의 정보 보고라고도 하고 지역 조정관 보고라고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권부터 다 있었던 거고 그건 MB 정권 때도 물론 그런 정보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모아 놓은 걸 갖고 지금 그걸 무슨 불법 사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정치 공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 이래 보고 왜냐 그러면 MB 정부 때 물론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죠. 네. 다 아는 건 아닌데 일상적인 업무 보고는 옛날부터 쭉 있었던 거니까 해왔지만 그게 없어진 게 언제 없어졌냐 그러면 2013년 12월 달에 박근혜 정부 때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라는 게 있었어요. 예. 거기에서 각 기관에 출입하는 소위 IO라는 거, 그 사람들이 정보 내용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도 많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그 제도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각 기관에 출입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없애버렸죠. 그 이후에는 그런 일상적인 보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업무였다. 그 정도 수준에서의 정보 수집이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김대중 정부 때는 그보다 더했죠. 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그 당시 국정원장이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런 게 불법 사찰이지. 일상적인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 보고야 그야 별게 다 있는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법 사찰이라면 공개해야죠. 자, 장관님.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관련 자료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개별 정보 공개 청구 심판 신청해 갖고 본인 자료 받은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2009년 12월 16일 민정수석실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 자료 관리를 국정원에 협조 요청한다. VIP 통치 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정저해,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한다. 견제 차원에서 정치인 정보 지원을 요청한다. 그럼 이건 통상적인 게 아니라 목적부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업무 보고라는 거죠. 그런 게 국정원의 조정관들이 조정관이라고도 하고 정보관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각 부처에 출입하면서 국회는 국회 출입하면서 내 있을 때는요. 내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5분의 대통령을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겪었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정보부 직원들이 내 방에도 와요.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자기네들 들은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만약에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일상적인 자기네들 업무의 하나겠죠. 하나인데 무슨 불법 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해서 무슨 부정한 것을 찾아내라 이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국정 업무에 필요한 일상적인 정보를 수집해 달라. 만약에 그런 것을 했다면 나는 그런 차원이 정보 보고지 그게 미행이나 도청에서 불법 사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나는 내 상식으로는 딴 정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었습니까? MB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에는 뭐 업무 보고 통상적인 내려오는 그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뭐 불법 사찰을 지시할 사람도 없고 지시한다고 그걸 따라갈 국정원 직원도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써 있었대요. 문건에 그래, 지금 이게 지금 문건에 써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었거든요. 그래, 문건 써져 있는 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그것을 민정수석실에 보냈다면 민정수석실의 고유 업무의 하나겠죠. 예? 이게 지금 정치인 견제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해라라는 게 이게 그거는 옛날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도청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청까지 해갖고 신검국정원장 그거는 그때 의됐냐? 내가 원내 대표할 때인데 내하고 현승일 의원하고 전화 통화한 것이 도처에 대해서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국정원 녹취록이 한 1000명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결국 신건 원자 구속됐잖아요. 그런 게 불법 사찰이고 불법 도청이지 정식으로 것이다. 공문을 보내갖고 하는 게 무슨 업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도 그럼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아셨나요? 박수석이란 사람은 뭐 내 개인 성격을 말해서 아니 그 사람은 뭐 그런 법에 어긋나는 일은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인데 그것도 자기 업무도 아니고 박영준이가 그게 뭐 자기가 뭐 민정실에 뭐 하는 업무 또 그런 건 관계할 사람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할 사람이지. 그 앞에서 이석현 전 의원은 박형준 수석이 그 당시 보고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석현 부의장의 청와대 구조를 몰라서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청와대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니까 청와대는요. 내가 특임 장관하면서 잘 알지만은 각 수석들이 자기 업무 이외에 딴 사람 업무는 관계를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무실에서 한 일을 민정실에서 한 일을 정무가 어떻게 합니까? 이재호 고문님 지금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이거 이게 지금 불거진 게 그럼 박형준 후보 공격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는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SBS에서 정보를 흘렸다 이러는 건데 이게 원래 그러잖아요. 국제정보기관에서 언론기관에 흘리고 또 관제 언론들이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민주당의 홍위병들이 또 나서고 이래갖고 문제를 키우는 건데 일종의 정치 공작의 하나로 보는데 나는 지금 국정원이 그렇게 무리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그 당시에 특임 장관을 했던 분이죠. 이재호 전 특임 장관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